자, 이제 6번을 한번 해볼게. 내가 원래 미리 다 녹화를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리 녹음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녹화하는 중이야. 지금 그래서 일반 친구들이 체육하러 간 지금 1교시 시간에 여기에 몰래 들어가서 하고 있어. 자, 그럼 6번 한번 해볼게. 6번은 별로 안 어려워. 좀 흥미로운 글이었어. 한다. 이거 웨버이라고 영어 사람들은 읽던데 이게 독일 사람이래. 베버. 이거는 독일어에서는 얘를 W를 V 발음을 한다네. 그래서 Weber, Weber, Weber 뭐 이렇게 발음을 한대요. 독일에서는. Anyway, 그래서 Weber's law concerns the perception of difference between two stimuli. 베버의 법칙은 law는 법이란 뜻도 있지만 법칙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베버의 법칙은 concern 한다. 이거는 명사로는 걱정, 관심사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지. 근데 동사로 쓰인 경우거든. 동사로는 뭐뭐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대. 뭐뭐에 대한 거야. 뭐뭐에 관련된 거야. 베버의 법칙은 뭐랑 관련된 거냐면 the perception of difference. perception은 인식, perceive 요거의 명사형이야. 그래서 인식이라는 뜻이야. 차이점을 인식하는 거랑 관련돼 있대. 두 개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거랑 관련된 법칙이래. 근데 뭐랑 뭐 사이의 차이점이냐면 between two stimuli, 두 가지의 자극 사이에서의 차이점. 요거는 stimuli 아니고 lie라고 읽는다? 특이하지? 이건 자극이란 뜻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s가 없지만 복수형이야. 왜냐면 단수형은 뭐게? 단수형은 stimulus, 자극. 요거는 stimuli,라고 바뀌면 복수형으로 자극들이란 뜻이야. 특이한 형태로 복수 형태가 바뀌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베버의 법칙은 뭐에 대한 거냐면 두 개의 다른 자극이 있어. 근데 이거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 차이에 대한 인식에 관한 법칙이래. 근데 여기 자극이라고 했을 때의 말은 진짜로 막 어디 고통, 아픔 막 이런 자극 이런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시각적 자극, 막 청각적 자극, 시각, 청각적 자극, 소리 같은 거, 아니면 후각, 냄새 같은 거 자극, 이런 자극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읽어볼게. 이제 예시를 한번 읽어보자. It suggests that 이거는 뭐 이렇게 주장해, 이렇게 암시해. 뭐라고 주장하냐면 it suggests that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a 1mm difference when we're looking at lines 466 millimeters and 467 millimeters in length. 그래서 이 베버의 법칙은 뭐라고 제시하냐면, 뭐라고 넌지시 말하냐면, 이건 되게 소극적으로 뭐 넌지시 말하다, 넌지시 주장하다 이런 뜻이야. 뭐를 얘기하냐면, 자 봐보자. 뭘 주장하는지 봐보자. 베버의 법칙이 무슨 내용인지. might은 아마도 뭐 할지도 몰라 하는 약하게 추측하는 뜻이야. 아마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might not이네. 근데 not be able to 가능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 않을지도 몰라.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뭐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냐면 detect, 감지하다. 이거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지? 우리는 감지를 못할 수도 있어. 뭐를? A 1mm difference. 1mm 이거 엄청 짧은 작은 크기잖아, 길이잖아. 그래서 그 짧은 길이, 이 차이는 아마 감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언제 감지 못하냐면 이 상황이 중요해. When we're looking at lines, 우리가 선들을 볼 때. 근데 얼마나 긴 선이냐면 466mm짜리랑 467mm짜리의 길이에 in length는 길이란 뜻이야. 요 정도 길이인, 이렇게 해석해볼까? 요 정도 이거랑 이거만큼의 길이인 선들을 볼 때 우리는 1mm 차이 진짜 구분하기 어려워. 여기 차 있나? 자 있다. 자는 있는데 1mm 460 이렇게 볼 수 있나? 볼 수 없네.
볼 수 없어. 넘어가. 그래서 어쨌든 긴 선을 봤을 때 얘랑 얘 차이 1mm 차이 요 정도는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언제는 구분할 수 있냐면 but we may be able to detect 이것도 똑같아. 아마 뭐뭐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마도 감지 이번에는 할 수 있을걸? 뭐를? 1mm 차이를 언제는 감지할 수 있어? 아까 감지 못했잖아. 언제 감지할 수 있냐면 when we're comparing a line 2mm long with one 3mm long. 우리가 이거를 비교할 때 compare A with B 요거 나왔다. 그래서 얘랑 얘 비교할 때는 감지한다. 2mm짜리 길이 완전 짧은 거랑 이거랑 그다음 3mm짜리 예를 들어 뭐 이거라 쳐봐. 그럼 요거 두 개 비교할 때는 1mm 잘 보여. 그지? 잘 보이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교할 때 compare 비교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A, B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고 A와 B를 비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래서 얘 말은 결국 그거야. 긴 거 비교할 때는 차이 잘 안 보여. 작은 거 비교할 때는 차이가 잘 보여. 두드러져. 뭐 이런 느낌?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읽어보자. Another example of this principle is that 또 principle 하면 원칙, 원리 이런 뜻이야. 이 원칙, 이거는 베버의 법칙을 말하는 거겠지? 베버의 법칙에, 즉 이 원칙의 또 다른 예시는 뭐냐면 that we can detect one candle. 우리는 하나의 촛불을 감지할 수 있어. 어느 상황에서는? When it is lit. 그게 그 촛불을 가리키는 거야. 촛불이 lit라고 하면 불을 켜다. 아마 이거일 거야. light 불을 켜다. 근데 이거 과거 불을 켰다. lit 불이 켜진. light lit. 그래서 요거는 수동태 쓰인 거야 얘들아. BPP 해가지고 수동태로 불이 켜져 있다 이런 뜻이야. 불이 켜다 말고 켜지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 한 개짜리는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 감지할 수 있을 거야. 어느 상황에서 불이 켜져 있을 때 어느 장소에서 불이 켜져 있을 때냐면 in an otherwise dark room. 그거 제외하고는 이건 뜻이 두 개인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이걸로 하자.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지.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문장 이런 식으로 otherwise,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나는 얘가 otherwise가 문장 전체를 이렇게 꾸며주는 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단어 하나를 꾸며주는 거는 좀 처음 본 것 같아. 되게 생소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냥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그 불이 켜져 있지 않았으면 어두웠을 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방 안에 완전 원래 어두웠거든, 깜깜했거든. 근데 촛불 하나 때문에 조금 밝아져 있는 거지. 즉 방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 이런 방에서 촛불이 없었으면 어두웠을 방에서 촛불이 하나 켜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촛불이 켜져 있다. 이거를 아마 잘 감지할 거야. 깜깜한 밤이었는데 촛불 갑자기 하나가 딱 들어왔어, 새로. 그러면 완전 잘 감지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상황에선 또 감지할 수 없어. But 그러나 when one candle is lit, 근데 하나의 캔들이 켜져 있을 때 어떤 방 이번에는 in a room 방인데 어떤 방이냐면 이런 방이야. In which 여기서부터 방을 꾸며줄 거야. In which 100 candles are already burning. 요거 하고 있는 방. 100개의 촛불이 already 이미 불에 타고 있어. 이미 100개의 촛불이 불에 타고 있는 방에서 이미 촛불이 가득해. 이미 촛불이 엄청 많았다. 근데 여기에 촛불 101개가 됐어. 하나 추가됐어. 이거 감지할 수 있을까? 이미 완전 환한데. 이거는 감지하기 어려울 거야. We may not notice the light from this candle. 우리는 아마도 notice는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마도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몰라. 뭐를? The light from this candle. 그 새로 들어온 그 candle, 방금 새로 켜진 그 하나의 캔들에서 나오는 빛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왜냐면 이 방에는 100개의 빛이 있고 너무 환하니까. 하나가 추가돼도 안 보이는 거지.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한번 일반화를 해보자. 지금까지는 예시를 얘기했고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란 뜻이야. The just noticeable difference, J&D라고도 하는데 varies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s. 오, 오케이. just는 딱 이제 막 notice는 아까 알아차리다였지. 알아차리다 그리고 able은 뭐뭐 할 수 있는이지. 자 그러면 이거 합치면 알아차릴 수 있는 이란 뜻이겠네. 그럼 just noticeable은 뭘까? 요거는 이제 막 도착했다, 막 약간 막 지금 막 뭐뭐 시작했다 할 때도 쓰는 표현이잖아 just는. 그래서 이제 막 알아차리기 시작한 차이? 뭐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봐봐. 얘랑 다르다는 건 누구나 알아. 그치? 근데 그래서 얘랑의 차이는 just noticeable 차이 아니야. 그냥 누가 봐도 뻔한 차이야. 완전 큰 차이니까. 근데 just noticeable 차이는 이제 막 얘네 둘은 약간 같은지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정도거든. 근데 이 정도 되는 순간부터 우린 약간 감지하기 시작해. 이게 just noticeable 차이야. 얘는 just noticeable 차이 아니야. 뭔지 알겠지? 이제 막 우리가 감지하기 시작하는 그 차이. 이거를 해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 뭐 겨우 just가 뭐 오직 단지 이런 뜻도 있으니까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 근데 사실 이것도 맞지. 얘는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 아니야. 얘 정도가 돼야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야. Anyway, 그래서 이거 방금 요거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어. J and D라고도 한대. Just noticeable difference.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딱 그 절묘한 그 차이. 그거는 varies. 달라져. 뭐로서 달라지냐면 as a function. function으로서 달라져. 이거는 뭐뭐로서란 뜻이잖아. vary는 달라지다, 변하다, 달라지다, 변하다 이란 뜻이야. 근데 뭐로서 달라지냐면 function의 기능이란 뜻도 있지만 함수란 뜻도 있어. 여기서는 함수라고 해볼게. 너무 어렵지. 잠깐 기다려봐. 봐봐. 이 딱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차이 있잖아. 이거는 달라지는 값이야. 고정된 값이 아니야. 사람은 언제나 1mm는 무조건 감지한다. 이런 게 아니야.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1mm를 감지해.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1mm 감지하지 않아. 이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차이는 그 절묘한 차이는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차이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값이. 이거는 달라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 근데 뭐로서 달라지냐면 함수로서 달라져. 봐봐.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함수로서 달라진다는 말은 로서라는 말의 뜻은 나는 너의 선생님으로서 뭐 영어를 가르쳐 뭐 이런 말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너의 선생님으로서라 말했을 때 나는 결국 너의 선생님이라는 말이잖아. 로서는 얘랑 동등할 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 요 JND라는 달라진 이 값은 결국 이거 함수야. as는 같을 때 쓴다 했어 방금. 얘는 함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함수가 뭔지 또 너무 어렵잖아. 함수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달라지는 그런 개념을 의미한다고 해. 맞지? 혹시 수학 시간에 배워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이걸 알면 돼 얘들아. 이 딱 그 아까 그 차이 있잖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차이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변하는 값이야. 변수야. 근데 함수처럼 변해. 근데 이거는 함수로서 변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에 의해서 달라지냐면 이거에 의해서 달라져. 봐봐. 이거 해석했을 때 얘는 JND는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는 이것에 대한 함수로서 달라져. 원래 이게 직역이거든. 이거 이해할 수 있어? 그 말은 이것에 대한 함수. 이거 수학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이해해볼래? y는 이 결과값인 y는 x에 대한 함수야. 이걸로서 달라져. 자 그러면 x에 뭐를 넣냐에 따라 결과값인 y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수학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볼까? 그냥 쉽게만 해봐. 이것만 알면 돼. 방금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는 달라지는 값이야. 이거 하나 이해해?
이건 이해할 수 있지. 달라지는 값이야. 불변의 값이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달라져. 근데 이 함수 이해하지 마.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바로 이게 그 상황이야. 이게 뭐냐에 따라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거 두 번째. 이렇게만 이거 두 개만이. 얘는 달라지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얘의 영향을 받는 거야. 얘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얘가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야. 얘가 x, 수학 잘하는 친구들 얘가 x고 얘가 y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에 따라 달라지는지 한번 해보자. 뭐냐면 the strength of the signals. signals 이거 하면 신호란 뜻이잖아. 신호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거랑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는 아니고 대체할 수 있는 거. 여기 상황에서 stimuli, 자극,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그런 것들의 strength는 힘, 세기, 강한 정도,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자극의 세기가 이미 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미 시각적 정보가 큰 경우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이미 자극이 많아. 신호가 엄청 많아. 빛이 막 100개 있는 경우에는 한 개에 들어왔을 때 알아차릴 수 없어. 즉 알아차릴 수 있는 JND는 더 커져야 돼. 자, 이거 이해 못할 수 있어. 다시 그 예시로 해보자. 밑에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해 못해도 돼. 지금부터 이해하면 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J and D 그 딱 절묘하게 우리가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그 아주 최소한 가장 작은 그 차이는 그 자극의 차이는 is greater for very loud noises. 이거는 그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는 아주 클 거야. 언제 뭐에 대해서는 크냐면 아주 큰 소리에 대해서는 그게 클 거야. 언제보다 then it is 그게 그런 것보다 그 J and D가 그런 것보다 뭐에 대해서 for much more quiet sounds much 훨씬 더 여길 꾸며주는 거야. 비교급을 꾸며줘. 훨씬 더 quiet 조용한 소리에 대해서 J and D가 나타날 때보다 그럼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볼게. 훨씬 더 조용한 소리에 대한 J and D 보다 큰 소리에 대한 JND는 훨씬 더 클 거야. 자, 이걸 한번 비교해보자. 우리가 큰 소리, 이렇게 큰 소리랑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소리를 비교할 거야. 그럴 때는 얘네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려면 얘네는 아마 훨씬 더 커야지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미 우리가 큰 소리끼리 비교할 때는 하나 큰 소리랑 다른 큰 소리랑 우리가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으려면 다른 큰 소리는 엄청 소리가 커야지 우리가 자극 지금 소리가 차이가 있구나를 알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작은 소리랑을 비교할 때는 그만큼 차이가 크지 않아도 돼. 작은 소리랑 비교할 때는 요 정도만 차이가 나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거든. 그러나 애초에 큰 소리끼리 비교할 때는 이게 요 정도만 봐봐. 요 정도 크기만 달라진다 해보자. 요 정도 크기만 달라져. 그랬을 때 감지하기가 어려워. 요 정도 이미 큰 소리끼리 비교하는 거면 훨씬 더 커야지 우리가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 즉 감지할 수 있는 차이는 소리가 클 때 더 커져. 우리가 막 감지하려면 소리가 클 때 감지하려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야 돼.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더 읽어볼게. When a sound is very weak, 소리가 약할 때는 이제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거야. We can tell that another sound is louder, even if it is barely louder. 우리는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소리가 작은 경우에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끊어서 뭐를 another sound is louder 다른 소리가 더 크다는 거를 구별할 수 있어. 근데 심지어 언제도 even if 심지어 뭐 할 때에도 뭐일지라도 심지어 뭐일지라도 it is barely louder 그 소리가 다른 소리가 another sound겠지? 그 다른 소리가 거의 크지 않아도 별로 크지 않아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 작을 때는 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도 우리는 감지가 가능해. 오케이? 이 내용이야. 여기서 barely의 해석 방법은 거의 뭐뭐하지 않은 이란 뜻이야. 그래서 약간 부정인 것처럼 해석을 해주면 돼.
해석했을 때 it is barely louder. 크다는 거야? 크지 않다는 거야? 크지 않다는 거야. 그게 별로 크지도 않아. 근데도 우린 감지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반면에 반대 케이스를 봐보자. When a sound is very loud. 근데 이미 큰 소리끼리 비교해. 사운드가 very loud. 아주 소리가 클 때에는 이거 하기 위해서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흔하다고 했지. 이번엔 이걸로 해볼게. 다른 소리가 even louder, 심지어 훨씬 더 크다는 거를 이거 아까 뭐라 해석한다 그랬어? tell은 구분하다, 구별하다.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미 큰 소리인데 다른 소리가 더 크다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리는 조금만 커야 돼? 완전 많이 커야 돼? 완전 많이 커야 돼. 그래야지 구별할 수 있는 거야. It has to be much louder. 그 다른 소리는 has to 뭐뭐 해야 한다. 뭐 해야 되냐면 much, 훨씬 더 소리가 커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극의 크기가 얼마나냐에 따라 우리가 그 감지하기 시작하는 차이, 그것의 차이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 주인공이 J&D 그거야. 그러므로 이제 다시 일반화를 해볼게 한번. 그러므로 thus Weber's law means that 베버의 법칙은 의미해 뭘 의미하냐면 that it is harder to distinguish. 뭐 하는 게 그거 하는 게 harder 어렵대. 뭐 하는 게 어렵냐면 요 뒤에 거 to distinguish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어렵다는 거를 의미해. 자 그러면 이건 알아도 요거는 사실 이거 내가 해석했을 때 이거 하는 게 어려워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됐지. 그렇게 하는 거 봤지.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주어인 거야. 이거 왜냐면 해석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어려워 이렇게 해석했잖아. 이걸 주어처럼 해석해서 얘가 진주어. 그럼 반면에 앞에 있는 얘는 가주어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해석해볼게. 베버의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뭐가 어려운 건지 한번 해보자. 뭐가 어려워? To distinguish 하는 게 어려워. 오케이. distinguish는 구별하다라는 뜻이지? 구별하는 게 어려울 거야. 뭐랑 뭐 사이에서 between two samples. 두 가지 샘플, 두 가지 표본이라고 해보자. 두 가지 표본 그냥 이거 의미 크게 부여하지 않아도 돼. 그냥 두 가지 대상 사이에서 구별하는 거 진짜 어려울 거야. 근데 얘들아 어떤 상황에서 구별하는 게 어렵게 어떤 상황일까 구별하기 어려운 거는 자극이 작은 경우에는 구별하기가 어려웠어? 아니면 큰 것끼리 구별하는 게 어려웠어? 어떤 거일 것 같아? 바로 큰 거일 때 어려울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너네가 풀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볼래? 지금 여기서 큰 거 찾아봐. 자 그러면 풀었다 치고 한번 해본다. 답은 뭐게? 4번이야. When those samples are larger or stronger. 그 샘플들이 크거나 더 강할 때. 뭐 강한 수준일 때 미안해. 레벨일 때. 샘플들이 더 강하고 크고 강한 수준일 때. 어떤 수준에 뭐냐면 stimuli 자극의 더 크고 강한 수준일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한국말로 의역을 해보면 두 샘플이 크고 강한 수준의 자극일 때 그럴 때 그거 두 개 구별하는 거 어려워. 그 자극의 수준이 클 때 구별하는 게 어려워. 이거 말 되지? 이해할 수 있지? 자 이거 내가 그러면 지문 분석하는 걸 조금 도와줄게. 분석? 요 구조 정리하는 거 좀 도와줄게. 봐봐. 처음에 이거에 관한 것이다 하고 이 주인공 소개하는 거야. 이 글 베버의 법칙 지금 소개했어. 뭐 주제 던지기, 주제가 해야 소재.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it suggests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시 1번이야. 예시 1번. 근데 여기서는 뭐에 대한 거냐면 길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예시로 설명을 해줘. 길이에 있어서도 작을수록 우리는 차이 잘 알아차려. 크면은 알아차리려면은 더 길어야지 알아차릴 수 있어. 이 내용 나왔어? 두 번째 예시 해보자. 두 번째 예시 여기서부터 예시 2번.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candle 여기까지. 요거는 빛이라는 자극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줬어. 알지? 캔들 하나일 때 100개일 때. 언제부터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일반화. 그러므로 이 JND라고 하는 막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는 달라지는 값이야. 근데 뭐로서 달라지냐면 함수로서 달라지는 값이야. 여기에 뭘 넣냐에 따라서 얘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거든. 하고 JND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좀 더 자세하게. 사실 뭐 이것도 다시 주제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 주제 한번 다시 일반화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예시. 또 예시 나와. 또 여기서부터 이번에는 여기 louder까지. 이번에는 예시 3번. 이번에는 얘들아 뭘 갖고 설명하고 있어? 소리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소리가 클 때, 작을 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주제 베버의 법칙을 설명해줘. 그래서 내가 형광펜 친 거는 이 베버의 법칙에 대한 설명들 일반화한 내용이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 예시야. 그래서 이 글은 되게 예시가 많기 때문에 읽기 어렵지 않은 글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주제를 적어볼게. 주제도 엄청 알겠지 이제는. 자극의 뭐 강도가 커질수록 마지막 문장 적으면 되지 않을까? 두 자극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게 어려워져. 큰 것끼리는 구별이 어렵다. 오히려 작아야지 구별하기 쉬워. 자, 여기까지 한 거야. 5번.